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9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장세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미준 채널에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요,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 그리고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꼭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35% 떨어졌고요. S&P 500 마이너스 0.84, 나스닥은 1.37%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테크주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조금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성장주들의 성적표를 좀 살펴봐야겠죠.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는데요. 에어비앤비가 9%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루시드가 마이너스 8.03, 클라우드 플레이어 마이너스 7.6, 인바이트 마이너스 7.58, 로크도 7.2% 떨어졌고요. 스템이 마이너스 7.03,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6.95, 업스타트 마이너스 6.82, AMD 6.69, 쇼피파이도 6.48%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성장 추세를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킹알파의 저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신 분들은요, 그로스 탭을 클릭을 하시면 각 주식들의 성장률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성장 추세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요, 크리스퍼가 542%, 그리고 버진 갤럭틱이 395%나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은요, 매출의 규모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스템이 좋습니다. 166%의 성장 추세, 리오토가 113%, 오픈도어 84%, 실버게이트 83.15, 니오도 81%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SQM이 75%, 스노플레이크 73.7, 차지포인트 72.16, 그리고 업스타트 60%의 성장 추세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미국의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를 살펴볼 텐데요. 어제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5.28%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어려운 종목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요. 테슬라도 4% 이상 빠졌습니다. 아마존 1.04%, 애플도 0.64% 하락했고요. 자, 넷플릭스는 올랐습니다. 0.08, 메타 플랫폼즈도 0.49% 소폭 상승을 보였고요. 구글이 0.56,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플러스 0.85%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장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로스 탭을 클릭을 하시면요. 자, 포워드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가장 성장 추세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메가테크 기업은 역시 테슬라입니다. 56%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23.6, 구글이 21.2, 아마존이 15.96, 메타 플랫폼즈 15.1, 애플이 14.45, 마이크로소프트 14.38, 넷플릭스가 11%라는 성장 추세를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8개의 메가테크 기업들의 매출 전망 추세를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보신 부분은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의 성장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 말고요.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 전망을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각 기업의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테슬라를 클릭해서 지금 메인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네 번째 탭을 보시면 어닝즈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두 번째 서브 메뉴에 어닝즈 에스티메이트이 있습니다. 어닝의 전망치란 뜻이죠. 자, 이 전망을 보시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은 컨센서스 EPS 에스티메이트입니다. 컨센서스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전망치라고 보시면 되고, EPS가 향후 5년, 10년간 어떠한 추세를 보이게 될지 애널리스트들이 그들 나름대로 예측치를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2022년 말까지 4달러 26센트라는 어닝 퍼 쉐어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총 3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한 거고요. 3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예상한 사람은 6달러 4센트, 그리고 가장 낮은 수치는 3달러 53센트고요. 여기 나와 있는 4달러 26은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의 평균치는 5달러 83, 2024년의 평균치는 6달러 99, 2025년의 평균치는 8달러 37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전년
전년도 대비했을 때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컨센서스 레비뉴 에스티메이트이 나옵니다. 매출의 성장 추세를 각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수치고요. 자, 2022년 말이 되면 테슬라는요 85.24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총 36명의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119.75 빌리언, 2024년에는 146, 2025년에는 164 빌리언까지 매출이 향상할 가능성이 높다. 옆에 보시면 성장률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자하고 계신 종목의 페이지에 가셔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기사는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AAII 센티멘트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수치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사의 제목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Individual Investors, 개인 투자자들을 얘기하죠. 개인 투자자들이요, 지금 굉장히 염세주의적이다.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부정적이냐면요. 지난 13년 동안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센티멘트를 보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악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자, 이러한 소식은 최근에 있었던 서베이 결과인데 이 서베이의 이름은 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입니다. 자, 이걸 줄여서 우리가 AAII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현재 percent of bears, bear는 뭐냐면요, 시장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bear죠. 불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불이라고 부르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60.9%가 나옵니다. 이 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의 서베이는요, 그냥 하나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9%가 6개월 후에 주가가 지금보다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일주일 전만 해도 46%에 불과했었는데 갑자기 60.9%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60.9%가 어느 정도로 높은 수치냐면 지금 5번째 있는 일이다. 언제 이후에 5번째 있는 일이냐면 1987년 이후에 이 베어의 퍼센티지가 60%를 넘어간 것은 5번째 발생한 일이다. 따라서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센티멘트가, 분위기가 정말 좋지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60%를 넘어갔던 것은 2009년 3월 5일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AII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도 AAII.com 들어가셔서 센티멘트 서베이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역사적인 평균이 나와 있죠. 보통 이제 미국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38% 정도가 주가가 6개월 이후에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요. 30.5% 정도가 평균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평균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2022년 8월 31일에는 50.4%가 6개월 내에 주식시장이 떨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9월 7일은 53.3%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 9월 14일 날은 많이 좋아졌죠. 46%로 이 베어의 퍼센티지가 줄었었는데 마지막에 있었던 9월 21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60.9%라는 참여자, 지금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6개월 후에 주식시장은 지금보다도 더 떨어져 있을 것이다, 굉장히 좋지 않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기사를 보시면 2009년 3월 5일이 마지막 60% 이상 기록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2009년 3월 5일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2009년 3월 5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S&P 500의 주가 차트인데요. 자, 2009년이죠. 자, 3월 20일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최악인 상태는요, 결국 그 이후에 주가의 상승이 보통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워렌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감에 떨 때 주식을 사야 된다. 욕심을 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워렌 버핏의 명언이 이번에도 적용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AAII 지수가 역대 최하점을 기록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도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 분들은 반도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5.28%나 떨어졌고요. AMD는 마이너스 6.6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AMD 그리고 엔비디아가 반도체 종목을 끌고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SOX 인덱스가요,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이끌고 있다. 반도체 종목들을 지금 목요일 날 끌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가 2020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접근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SOX 인덱스라는 게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인덱스를 얘기합니다.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인덱스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개의 가장 커다란 반도체 주식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자,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매출의 규모는 아니고요. 시가총액입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란 30개의 기업을 묶고는 인덱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만 돼 있으면 되기 때문에 외국 기업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인덱스에는 뭐 ASML이라든지 TSMC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인덱스가 어제 3%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보면요, 우리가 아까 기사에서 AAII 지수를 보면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좀 극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때, 너무나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될 때, 그때가 매수 시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반도체 주식들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이 반도체 주식에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반도체 종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SOXX라는 ETF인데 iShares Semiconductor ETF의 약자고요. 자, 두 번째 ETF는 SMH입니다. 베넥 세미컨덕터 ETF. 이 두 개의 ETF가 가장 인기가 있는 필라델피아 인덱스를 따라가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두 종목은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홀딩주를 보시면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탑10을 보겠습니다. SOXX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 엔비디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AMD, KLA, 퀄컴, 온 세미컨덕터,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이렇게 10종목이 탑10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옆으로 가셔서 SMH를 확인해 보면 조금 다른 이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이 나오죠. TSMC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ASML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ETF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신 SMH는요,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주식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 SOXX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SML이라든지 아니면 TSMC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ETF 중에 어떤 ETF가 과거 실적이 더 좋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PERS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PERS를 클릭하시면 이제 SOXX와 견줄 만한 여러 가지 ETF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SMH만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6개 종목 중에서 4개를 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심벌즈로 가셔서 필요가 없는 걸 좀 지워버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워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SOXX 그리고 SMH만 남겨놓고 두 종목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pense ratio가 나오는데요. SOXX는 0.4%, SMH는 0.35%로 두 종목 모두 조금 수수료가 비싼 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AUM, 즉 운용되는 자금의 규모잖아요. 6.32 그리고 6.54이기 때문에 두 ETF 모두 운용 자금이 규모가 있는 편이다. 따라서 안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있고요. 자, 다음은 ETF 그레이즈를 좀 볼 텐데요. 모멘텀은 현재 둘 다 C, 그리고 익스펜스는 SOXX는 C+, SMH가 조금 더 쌌죠. B-. 자, 디비던드를 보시면 SOXX가 A-를 보이는 반면 SMH는 B-를 보입니다. 따라서 배당이 SOXX가 조금 더 낮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배당률을 보시면 SOXX가 1.04%, 그리고 SMH가 0.8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저 살펴보면 리스크 같은 경우는 D-, D-, SF플로우즈가 B 그리고 A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이즈를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는 두 개의 ETF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과거의 실적이 궁금해지죠. 자, 퍼포먼스를 보시면 되는데 YTD로 일단 보겠습니다. 2022년 들어서 현재 SOXX는 마이너스 37%고요. SMH는 마이너스 3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년 동안 퍼포먼스를 보시면 58.9, 64%, 따라서 SMH가 조금 더 낮죠. 다음은 5년 동안 수익률인데요. 116%가 SOXX, 그리고 SMH는 11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년 동안 수익률은 528%로 SOXX가 SMH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성적표를 제출을 하고 있죠. 따라서 수익률도 굉장히 비슷하고 또 배당률도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 두 종목 중에 고르실 때는요, 나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 종목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SOXX, 아니다, 나는 ASML이라든지 TSML의 미래에 베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SMH를 선택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에는 테슬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지금 1% 이상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부정적인 뉴스 하나가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리콜이 있었는데요. 무려 110만 대 가까운 리콜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테슬라가 이슈를 했다, 리콜을 이번에 발표했는데 거의 110만 대 가까운 자동차에 영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작동이 되고 있는 윈도우 오토매틱 리버설 시스템이 있다. 자, 윈도우 오토매틱 리버설 시스템이 뭐냐면요, 우리가 자동차의 창문을 이렇게 닫을 때 만약에 뭐 사람의 손이라든지 장애물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감지를 하고 내려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죠. 자, 그런데 이 안전장치가 제대로 이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리콜 소식은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목요일날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또한 발표하기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리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죠. Over the yea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겠다. 우리가 줄여서 OTA라고 부르는 건데, 테슬라 자동차는 모두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는 테슬라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리모트로 한다는 거죠. 원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이번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리콜 그러면 뭐 정비소에 가지고 고치는 걸 생각을 하는데, 테슬라가 얘기하는 리콜은요,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가 지금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 문제로 인해서 워런티 클레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필드에서 사고가 있다든지, 크래시가 있다든지, 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은 없다라고 발표를 아울러서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커다란 문제는 아니니까 걱정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는요, 굴러가는 컴퓨터라 그러잖아요. 따라서 굴러가는 컴퓨터답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다 이렇게 원격적으로 OTA를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자동차잖아요.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기차라는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 만큼 각종 문제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기업이 테슬라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퀄컴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퀄컴의 변화 추세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퀄컴의 주가가 목요일날 떨어졌다. even as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잖아요. 따라서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거죠. 자, 어떤 호재가 있었냐면 퀄컴의 칩 이그제큐티브 CEO인 크리스티아노
에이먼이 나오는데요. 크리스티아노 에이먼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디자인 윈 파이프라인. 디자인 윈 파이프라인은 반도체 설계 계약을 한 것을 얘기하는데 새로운 계약건이 300억 달러까지 올라갔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얼마 전에 발표했을 때만 해도 190억에 불과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새로운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CEO인 에이먼은 어디에서 발표를 했냐? 퀄컴이 오토모티브 인베스터 데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오토모티브 인베스터 데이는 자동차만 따로 띄어서 투자 설명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를 했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냅드래곤 디지털 샤시라는 게 있는데 이것과 다른 상품들이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퀄컴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스냅드래곤 디지털 샤시는 조금 이따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거기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나쿨 두갈입니다. 자, 이분은 퀄컴의 오토모티브 쪽에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자 제너럴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발표하기를 퀄컴은 토탈 애드레스블 마켓, 즉 접근 가능한 시장의 규모가 10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30년 정도가 되면 이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요. 퀄컴이 만들 수 있는 매출이 1000억 달러에 가까이 있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갈이라는 VP가 또한 한 가지 발표를 해줬는데요. 2023년부터 퀄컴은요, 벤츠 자동차의 조종석 있잖아요. 여기를 구동하는 반도체 칩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벤츠라는 걸출한 고객사를 확보한 것도 이번 기회에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냅드래곤 디지털 샤시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샤시라는 말은 자동차의 뼈대를 얘기합니다. 차대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디지털 샤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동차는 컴퓨터다, 굴러다니는 로봇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따라서 진화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차대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산업을 진화시키는 두 가지의 시대적 혁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혁명이고요. 두 번째는 5G 혁명인데요. 자, 뭐 전기차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눠봤으니까 이 5G 혁명에만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4G까지는, 그러니까 2G, 3G, 4G까지는요, 모바일, 스마트폰에만 적용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5G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폰 이외에도 세상의 모든 사물에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분야죠. 따라서 5G를 통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클라우드와 연결이 되고 클라우드 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자동차와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가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차 안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화상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결국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동차는요, 다른 자동차와도 연결이 되고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등이라든지 각종 사물과도 연결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고요. 결국 자동차는 앞으로 단순한 수송수단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구동하는 로봇으로 진화할 것이다. 굴러다니는 로봇이란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기회가 널려있는 이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어떤 반도체 기업이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투자 가치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올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짧게 헤드라인 중심으로 남아있는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올 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커다란 게임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발표가 있은 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인수가 확정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투자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CEO인 나델라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건은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기관의 많은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이번 건은 꼭 승인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투자자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산업 쪽에 넘버 4 아니면 넘버 5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소니를 보면 소니는 이제 게임 업계의 1위잖아요. 그런데 이 소니조차도 여러 개의
다양한 기업을 인수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1위 기업도 이렇게 인수를 활발하게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승인이 안 날 이유가 없다라고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조만간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 합병이 확정될 것이다, 승인 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블록이 등장을 하는데요. 블록을 평가해주는 투자 기관 중에 미주호가 있었는데, 미주호가 이번에 매수 의견에서 중립 의견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만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페네트레이션 그로스가 좀 둔화되고 있다. 페네트레이션은 뭐냐면 침투율이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사용자의 유입이 점점 더 감소하면서 성장이 멈췄다는 거죠. 자, 그만큼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핀테크 분야는 너무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핀테크 분야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성장 추세가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애프터페이입니다. 이 분야도 굉장히 좀 성장 추세가 가파를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펌 같은 기업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상당히 커다란 마켓 시어를 이 어펌한테 뺏기면서 애프터페이의 성장 추세도 생각보다는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은요, 사실 블록이라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총이익 중에 5%만 지금 차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블록이라는 기업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연관을 해서 생각하잖아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이 블록의 주가도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 블록이라는 기업의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기업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투자자들한테 인상을 심어줬다는 게 커다란 투자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핀터레스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핀터레스트가 최근에 다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엘리엇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핀터레스트의 지분을 9% 갖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전달을 해드렸죠. 자, 그런데 핀터레스트의 지분을 9% 정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엇에서요,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이야기가 바론즈닷컴 리포트를 통해서 보도가 됐냐면,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유저 베이스를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던지,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명당 만들어내는 매출을 좀 더 올려놨던지, 아니면 아예 이 기업을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인풋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전부터 이 핀터레스트는 여기저기 팔린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페이팔이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전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엘리엇이 경영에 참여를 하면서 어쩌면 핀터레스트가 정말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2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요, 여러분들 즐겁고 소중한 기업들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